네, 도전 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의 좌충우돌 현장을 짚어보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2%를 채워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수담수담 스타트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창업 멘토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12월이에요, 벌써. 네, 그러니까요. 네, 벌써 1년 동안 12월이어가지고. 어떠셨어요? 언제 이렇게 날짜가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세월이 빠르고 시간도 빠르고 예전에 우리 노인들 어른들이 뭐 화살같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엊그제 1월 달이었는데 벌써 12월이라네요. 네. 이게 이제 12월 되면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했던 1년 동안 해왔던 거 정리도 하고 또 결산도 하고 또 내년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거고 다이어리 또 구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다이어리 사셨나요, 회장님? 다이어리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 구하면 이제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커피 마시고 있어요. 다이어리 구하려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핫 키워드가 요즘 고령화 같아요. 고령화. 고령화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인구 절벽, 또 음. 인구 소멸 도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도 되고 인구도 감소되는 게 좀 사회 이슈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고령화 관련된 키워드 관련해서 그 중장년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창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그 중장년 창업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경험, 그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동안 쭉 인생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해서 이제 열심히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하고요. 2019년도 마감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중장년 창업자들도 오늘 이제 청년 창업자가 나오셨는데 네. 중장년 창업자들도 좀 건승하고 권투를 하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의 이 도전장을 내민 주인공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프로젝트의 황민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셨는데 주인공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업자이긴 한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네.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 화장품까지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본인 브랜드에. 사실 이 터치 프로젝트란 브랜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터치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케어 브랜드인 러버스와 바디 케어 브랜드인 바디홈즈 이렇게 현재 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홈즈와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한창 이제 취업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굳이 꼭 창업을 하신 이유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실제로 18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관심을 넘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6년에서 한 7년 정도 해외와 한국을 오가면서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제품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네. 화학물질이 정말 많이 첨가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화학물질. 보면서 좀 유효성 있고 안전한 제품을 좀 만들자는 의지를 품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호흡기가 평소에 약했었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호흡기 질환들이 생기게 됐고 실제 이런 케어가 되는 제품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하시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브랜드의 대표 제품 어떤 제품인지 혹시 이렇게 들고 나오신 이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 네. 저희 러버스에서 출시한 미세먼지 차단 스프레이인데요. 실제로 이 제품의 경우는 네. 20종의 다양한 섬유가 있잖아요. 20종의 섬유에 실제로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또한 특허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제품이죠? 이 네, 가게에 동일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게 동일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뿌리면 미세먼지가 다 좀 날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옷에 있는 미세먼지가. 실제로 미세먼지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네. 의류에 외출 전에 뿌리시게 되면은 의류에 이제 보호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를 튕겨내는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겪기 전에 뿌리고 나가면 미세먼지를 좀 튕겨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방 차원이네요, 그러면.
쉽게는 자석이 마이너스끼리 이제 떼어내는 것처럼 네. 미세먼지가 복합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음전화 마이너스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포뮬러도 그런 마이너스 음전화를 사용해서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게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해서.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처음에 구입하실 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구입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의 재구매율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 네. 있습니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 그렇다면 그만큼 한 번 써보신 분들은 꼭 이 제품을 다시 찾는다. 그만큼 중요한 지표일 텐데, 그렇다면 또 다른 대표 제품에 대한 매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전부 다 좀 안내를 해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러버스의 미세먼지 차단 스프레이는 출시 3개월 만에 방송 3사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이슈가 됐었고, 아, 진짜요? 네, 현재는 대기업의 이제 170개 매장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네. 대형 마트에도 현재 입점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바디홈즈의 트러플 풋바의 경우는 출시 하루 만에 38분 만에 완판을 이룰 정도로 현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러블 푸파도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 그 푸파 발 각질이 좀 약간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누인 건가요? 발 각질뿐만 아니라 무증균 케어도 저희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 실제 보시면 제주도 화강암 모양을 좀 본땄어요. 그래서 저희가 몰드부터 그리고 실제 안에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는 트러플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아, 진짜요? 아, 네. 제가 트러플 정말 좋아하는데 어쩐지 이게 약간 트러플 색깔이 검은색이 숯인 줄 알았는데 이게 트러플 때문에 이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장님의 네. 좀 평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종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알러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호흡기 질환, 뭐 같은 의류에 적용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게 굉장히 이제 확산된 분위기의 이제 그 길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이제 그 옷 같은 거에 아니면 얼굴 같은 거에 이제 바르렀을 때 스프레이 됐을 때 이제 이게 내보내니까 호흡기 질환도 약간은 예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약품이 아니고 화장품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약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 뭐 반경 몇 미터까지 그 바이러스들이 못 오게 하는 뭐 이런 예방하는 그쵸, 제품들이 그쵸.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바이러스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밀어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기별로 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중국 영향도 있고 국내 영향도 있지만 그 미세먼지가 확산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화장품도 관련된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뭐 테스트나 이런 걸 통과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그 뭐죠 러버스하고 바디홈즈잖아요. 네. 두 개 브랜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차단 효과부터 예방 효과,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발 건강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죠. 낮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걷고 힘들게 막 계단 오르고 그랬는데 밤에 이제 와서 발 관리를 할 때 이게 어떻든 저 같은 경우도 씻고 뭔가 좀 어떻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해서 그냥 자지만 이거를 어떤 그 이런 각질 제거한다든가 풋 관리를 해주면 다음 날이 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대신에 또 이런 건 있죠. 유사 제품 내지는 또 경쟁 제품 아니면 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경쟁력하고 차별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고 또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문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야 이걸 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이제 그 마케팅하고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제품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과연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미세먼지 예방 이런 스프레이나 똑같이 나온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본인의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 따로 있으시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 회사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각 파트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져 있는 기업인데요. 뭐 네. 마케팅, 그리고 상품 기획, 그리고 영업, 그리고 네. 또 유통 이런. 유통이나 뭐 네. 디자인 등까지도 저희가 각자의 파트에서 함께 나아가기 그 시너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제품 개발 시에도 최소한 30회 이상은 각 파트의 이제 전문가들이 만족을 할 때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 원료를 또 직접 배합을 하고 있는데 네. 0.01%의 오차만 나더라도
같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의 이런 독자적 기술이 경쟁력이자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독자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부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창업 1년 만에 여성벤처협회에서의 최우수상 네. 그리고 청년 창업 드림 캠프에서도 우수상 등을 수상했었고요. 아, 네. 국가에서 진행했던 기술혁신형 창업에서도 선정되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탈취 관련된 특허 등록까지 완료를 하면서 오. 그런 기술이 인정받아서인지 명지대학교와의 기술 MOU도 체결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미세먼지 탈취에 대해서는 특허도 완료가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오, 네.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텐데 이렇게 특허까지 완료됐다고 하니까 과연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이 꽤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종태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허라는 거는 이제 그 기술을 보호해주고 장벽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와 탈취에 관련된 특허의 어떤 등록 이 부분은 상당히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권리를 고난을 이제 갖게 된 상황인데 또 관련돼서 약간만 변형해서 특허를 내거나 또 관련된 그 특허에 대한 출연이 되면 네. 또 역시 또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방어 특허라고 그래서 네. 관련된 특허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넣어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항에 보면 이제 어떤 항목들이 쭉 써있는 그 특허를 낼 때 청구항이라는 게 그 안에 쓰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 중에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나 잘 챙겨서 추가로 이제 보완해 놓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역시 그 미세먼지와 탈취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관해서 특허라는 부분이 확보된 거는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 어떻게 이제 보완할 건지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품군에서 이제 아직은 그 구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없으니까 이걸 좀 구색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좀 있고 특히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서 뭔가 확 끌어당겨서 그 매출을 끌어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출 일으키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 선수를 이제 뭘로 할 건지를 빨리 정해서 지금 우리 러버스하고 바디홈즈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지금 매출이 되고 있죠? 사실상 좀 비슷하게 판매가 되어 아, 예. 진짜요? 있는데요. 네. 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를 하나 좀 조금 더 강하게 미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먼지가 계속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현재 봄의 황사, 미세먼지, 공기 오염, 뭐 오존층 파괴 등등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하나 가지고 과연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황사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 같이 섞어서 그 예방을 하거나 또 같이 또 약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좀 유연하게 뭔가 그 홍보를 할 수 있거나 그 키워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창업자이고 지금 별로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초기에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네. 요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고 매출도 이제 많이 늘리면 그게 이제 기술의 어떤 축적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성장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분야가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그렇죠. 시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또 광고라고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팔리거나 이제 네.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인플루언서가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뭐 저기 동영상 유튜브 마케팅도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제 조금 더 그 홍보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화장품 시장, 화장품에 대한 제품을 한다는 것이 물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또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굳이 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미세먼지 탈취제나 이렇게 비누를 개발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저도 화장품 쪽으로만 이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관심이 있으신. 네, 있었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이것저것 저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봤었어요, 오. 소비자로서. 저도 그런데요. 네. 저도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하지만 실제로 유효성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었고 일단 성분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결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분을 좀 주력을 해서 이 성분을 좀 좋게 하는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 탈취제랑 왜 발 비누가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인지 갑자기 좀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러버스라는 브랜드에서는 미세먼지 케어용 제품들만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바디홈즈라는 브랜드에서는 바디 케어 제품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가 네.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상생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화학 물질 아예 쓸 수는 없지만 좀 보다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함께 도움을 주어서 같이 사회적으로 상생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기업명도 터치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하면 뭐 따로 기부가 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 심해지면서 임산부들이 조산율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이제 보건소에 저희 보호 스프레이를 무상으로 지급을 했고요. 오. 초기 임산부들이 방문을 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고요. 곧 진행할 예정된 프로젝트로는 저희 이제 화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그다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성 창업자이고 그리고 조금 네. 경력은 좀 있지만 나이가 좀 어린 편이다 보니까 딱 처음 이 브랜드를 봤을 때 한 번에 믿음을 좀 못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직접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던가 뭔가 정말 예방이 되는 그런 걸 눈으로 좀 확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마케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현미경 촬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그런 실험을 하면서 방송이 네. 됐었었는데도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말보다는 실제 인증된 자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이슈도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무첨가 인증, 그리고 피부 저자극에서도 무자극 인증받은 서류들, 미세먼지 뭐 특허와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믿음을 좀 드리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좋은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동업자가 있었다고 하시던데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현재 혼자 외톨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동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종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마음을 좀 의기투합해서 진행을 했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회사 생활을 추구하셔서 혼자 남게 됐고요. 네. 하나부터 뭐 10까지 하나씩 해가면서 현재로서는 좀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창업을 하실 때 혼자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동업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종태 회장님, 네. 이런 동업 창업 사실 위험 부담도 있으면서도 또 이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 지금까지 역사상 동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쭉 네. 살펴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둘이 같이 가면 이제 의견이 안 맞거나 그랬을 때 이게 산으로 간다는 거죠.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그렇죠. 간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의사결정의 어떤 권한이 한 사람한테 있지 않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의사결정이 제때 아주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들 대립하면서 좀 사이가 좀 벌어지고 또 뭐 감정 생기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동업자들이 실패하는 과정인데,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것 같아요. 동업은 우선은 이제 사실 피하는 게 맞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웨이트 있죠. 웨이트 어떤 그 힘의 균형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분으로 치면 네. 뭐 51%대 49%. 동등한 지분을 가진 게 그렇죠. 아니라 누구 어느 한 한쪽은 사람이 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은 약간 도와주는 성격. 동업이긴 하지만 그 지분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 플러스 한 주, 50% 마이너스 한 주. 그러니까 50% 둘이 똑같은 동업이니까 50대 50이지만 그래도 한 주만큼은 한 사람이 갖고 한 주만큼 한 사람 빼자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메이저리티가 있고 마이너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저리티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을 지게 하고, 마이너리티는 이제 도와주면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그런 의미. 그렇게 해서 지분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50대 50은 절대로 성공 못하는 거고, 의사결정이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둘이 갈라서거나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동업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네. 그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웨이트를 좀 바꾸는 거. 한 사람한테 조금 그 지분을 조금 더 주거나 기증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지분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웨이트가 있는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뭐 머저리티니까 결국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계속 50대 50으로 한다. 또 삼각 창업이 있어요. 33.3분의 1씩. 3분의 1, 명이서 3분의 1, 그렇죠. 창업하는 거죠. 3분의 1, 3분의 3분의 1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결국 오랫동안 갈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거기서 의사 서로 생각이 바뀌거나 했을 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물론 그 중에 둘이 합쳐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에 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네. 이때는 한 명이 이제 밀려나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둘이만 남죠. 그럼 둘이 또 결국 똑같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또 둘이 다투다가 둘이 갈라지면서 이 삼각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말이 굉장히 안 좋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니 근데 굉장히 의외네요. 사실 저는 공동 창업을 하면 지분을 정말 딱 이렇게 1대1로 나눠야지만 오히려 다 더 잘 운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힘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좀 잘 될 위계질서라고. 때는요. 이게 잘 될 때는 둘이 의기투합해서 정말 잘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없고 바라는 거 없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네. 그때부터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게 서로 같은 방향은 모르겠지만 서로 달라갈 때는 엇나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패럴렐로 간다는 게 너무 힘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분을 똑같이 하지 말고 네. 약간 웨이트를 주는 게 첫 번째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1대1일 경우에 50대 50일 경우에 누구 하나가 좀 아주 과감하게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 안 하고 그냥 자기 고집을 부리면 결국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강대 강이 부닥치면 결국 부러지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창업자들 중에 동업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동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그걸 말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선은 하지 말리고 마라. 싶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절대로 하지 말고 50대 50 하지 말고 50% 플러스 한 주, 50% 마이너스를 한 주 그렇게 하거나 51대 49로 하거나 누군가에게 권한을 그렇죠. 조금 더 줘라.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를 나눠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나마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지분이 나눠지면 이게 과연 동업이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그 동업자 간에 서로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 대신 네가 경영을 해 대신에 책임을 져 대신에 못하면 내려와 내가 갈게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런 서로의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둘이 같이 공동 대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그게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그게 그동안의 어떤 통계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네. 동업자가 있었던 황 대표님께서는 김종토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한 10,000% 이상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10,000% 이상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실지도 궁금한데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회의 이제 상생을 모토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분기마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호 그 스프레이도 스프레이, 네. 있었고요. 소방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손길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 제품으로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실제 구입해 주신 분들의 그런 모금을 통해서 또 기부도 행사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뭐 화장품 외에도 다른 분야로 좀 진출하시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실제 내부에서 미세먼지를 좀 케어를 한다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IoT를 접목시킨 이제 그런 디바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과 또 함께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네. 실제로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IoT랑 결합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지금- 개발하시는 건가요?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아직 조금 계획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부에 이제 디바이서를 설치할 경우 실내에 있는 유해 물질이라든지 네. 뭐 미세먼지들이 이제 그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현재 상태를 알림으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뿌리는 타입도 있지만 네. 비치 형태로도 마련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수시로 이제 교체를 해주실 수 있는 알림도 받으실 수 있는 걸 그럼 개발하고 약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건가요? 그럼? 공기청정기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네. 필요하지만 저희 제품은 동력도 없이 이제 그런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오, 그럼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데 가격대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격대는 저희가 이제 비치 형태다 보니까 평수마다 아무래도 케어하는 범위가 다르긴 한데 네. 일반 이제 원룸 형태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오. 케어가 가능합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으니까요. 저 역시 약간 관심이 가는데 일단 김종태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IoT랑 접목해서 이런 공기청정기는 아니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 조절이 되고 또 읽히고 센싱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걸 뭐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것까지 갈 수 있냐면 이제 요즘 우리 유행하는 구독, 정기 구독이라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우리 저 소비 구매 패턴이 네, 많이 구독 경제.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혼족이라는 뭐 이런 키워드랑 같이 어울려서 결국은 이제 정기 구독까지 이끌어내면 그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매달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기 구독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장님께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다, 이 점만큼은 정말 물어보고 싶었다 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제가 제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전에 미리 또 딱 찝어주셨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미세먼지 차단 스프레이, 보호 스프레이가 출시를 하면서 비슷한 제품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실험이나 인증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케어가 되는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하거나 심지어는 저희 이름과 비슷하게도 물건이 지금 판매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특허나 뭐 방송에 많이 출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요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라서 뭐 마케팅으로 자금을 많이 써서 알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제품을 알리면서 상표권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케팅 홍보는 결국 돈하고 이제 비례를 하거든요. 네. 얼만큼 돈을 쏟아 붓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잘 팔리거나 시장이 확대되거나 이게 이제 정설이긴 한데 우리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은 당연히 이게 어렵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자금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쭉 방송 들으면서 옆에 있으면서 생각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키워드 중에 제가 고령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각광받는 키워드가 친환경. 아까 우리 저 처음에 설명할 때 친생활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친생활용품, 친생활 제품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친환경이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뭔가 어우러주시는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조금 더 그 고객들한테 아니면 소비자한테 좀 어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향이나 이런 것도 화합물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천연물 이런 거 쓴다 이런 거 천연 화장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를 이렇게 그 튕겨나가게 한다. 다 좋긴 한데 이 호흡기 아까 뭐 마스크 쓰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방송 오기 전에 봤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원천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냥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어떻게 예방하려는 분들하고 이게 뭔가 완벽하진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걸 융합하는 어떤 방식이나 융합 제품 아니면 협업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미세먼지를 호흡기 질환에서 예방하는 제품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에 홍보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홍보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거 홍보할 때 거기 같이 그 제품을 같이 융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그런 건 어떨까요? 마스크사와 협력을 해서 마스크에 이 스프레이를 그 조그만 거를 네.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이중 보호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마케팅 방법을 이제 머리를 자꾸 이제 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우리 저 인증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인증,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뭐 특별히 이제 공인 뭐 또 인증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대신에 요즘 뭐 공기청정기다 무슨 뭐 이렇게 뭐 우리 저 마스크 중에 그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네, 뭐 미세먼지 맞아요. 차단, KF9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화장품이나 우리 스프레이도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뭔가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그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예방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 우리 그 의학 쪽에서는 이제 뭐 치료나 뭐 처방이다 뭐 이런 걸 못 쓰거든요 용어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뢰성 확보한 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공인 전차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한 결과들을 계속 그 축적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상투적인 우리 얘기 많이 해야 되겠죠. 인플루언서. 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뭐 인플루언서가 뭐 돈을 받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제품을 인플루언서가 팔면 거기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수익을 서로 쉐어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하고
또 유튜브 채널 뭐 하시고 있겠지만 네. 유튜브 요즘 동영상 세대로 지금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용자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게 이제 맞아요. 요즘 최근에 저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유명 유튜버들이 쓰는 제품을 보면 네. 저도 약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여성들이 네. 이제 그런 경향이 크니까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블로그 마케팅 하다 한참 하다가 블로그 약간 마케팅의 시대로 신뢰성을 잃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블로그를 쓴다. 또 블로그를 쓴 사람이 돈 받은 거 표시했다 안 했다 이런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그게 아니냐. 또 그런 네, 쪽으로 갈 수 맞아요.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지적. 걱정들을 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마케팅 방법이 유효하다, 현실적이다. 최근 아주 굉장히 그 필요한 마케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은 아직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만큼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상투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SNS 마케팅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방법. 인플루언서들 잘 모르시면 제가 소개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케팅 쪽으로 하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있고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보세요. 융합, 협업, 그다음에 이제 그 천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짜내는 거.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회장님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황 대표님이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나요? 저도 초기 창업자지만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대표자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요.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은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첫 발을 좀 내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예비 창업자분들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신다고 하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더 늦기 전에 도전하셔서 나아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브랜드 러버스와 바디홈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버스와 바디홈즈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터치 프로젝트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터치 프로젝트의 황민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